네, 오늘부터 정치부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눈에 띄는 낙선인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혜영 의원이 나와 있고요. 지금 스튜디오에. 내일은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이제 김혜영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왔는데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혜영 의원은 현재 초선이지만 민주당 최고위원이시고 또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꼽는 민주당 차기 리더, 가장 유력한 차기 리더 중에 차세대, 차기는 표현이 좀 부적절하고요. 차세대 리더로 가장 유력하게 꼽는 의원 중 한 명입니다. 일단 제 소개가 마음에 좀 드십니까? 예, 뭐 상당히 과분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뭐 당에 워낙 좋은 의원들이 많이 계시고 한데 더 열심히 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알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표정은 상당히 앞서 부대시대 봤을 때도 표정이 좋으신데 낙선 인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국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번에 제가 부족해서 또 총선에서는 낙선을 하게 되었지만 또 이번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서 더욱더 또 우리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고 또 고민하고 또 노력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선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3%포인트 차로 떨어졌는데요. 표심을 더 얻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 결정적인 원인은 뭐 제 스스로가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이유를 보자면은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당의 최고위원회의가 마지막까지 이어지면서 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좀 늦었던 것이 아쉬운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부산에서 세 분이 당선이 되셨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오랜 기간 지역에서 착근하면서 지역 밀착을 아주 잘 하신 분들인데요. 바닥 민심을 잘 닦으신 분들이지요. 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아쉬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당선된 민주당 새 의원에 비해서 지역에서 많이 조직을 어떻게 보면 민심들을 더 듣고 이런 부분이 우리 김혜영 의원은 좀 부족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부족했었고 또 방금 조직을 말씀 주셨는데 또 젊은 의원으로서 이 보통 지역구 의원들이 조직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옛날 방식이라 생각해서 조금 일부러라도 조금 지양한 제가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게 조직도 좀 만들고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김혜영 의원은 뭐 당 최고위원으로서 중앙에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일부에서는 분명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역구에 다리 놓고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 죄송합니다. 자치단체 의원들이 할 일이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냐 이런 지적들도 좀 있는데 뭐 같은 맥락에서 그렇겠군요. 예, 뭐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국가의 전체적인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인데 또 현실적으로 또 지역의 대표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 발전을 위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신경 쓰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저거 뭐 많이 했는데 좀 적극적인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다른 합니다. 당선자들에 비해서는 덜했거나 덜 알렸거나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부산에서는 민주당 20대 때 6석을 확보했었는데 이번에는 3석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부산 전체에 민주당 우리 조익신 반장이 한 땀 한 땀 선관위에 들어가서 처음에 확인을 했었는데요. 정당 득표율로서는 40%로 그 후보들 각각의 득표를 합치면 저번보다 높아졌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김혜영 의원이 보시기에 부산 민심은 어땠습니까? 예, 우리 민주당 후보들의 평균 득표율이 한 40%가 아마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의석수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우리 부산 지역의 이 보수세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던 선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무래도 이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좀 점수를 잃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또 정부에서 잘 해나가면서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자는 그러한 분위기도 예.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마지막에 또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압승 얘기가 연일 이렇게 예. 크게 보도가 되면서 음. 오히려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에서는 이 좀 보수세가 강하게 결집하면서 이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좀 작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말씀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진보 세력의 180석을 기대한다. 정확하게는 기대한다죠. 예상한다가 아니고 기대한다라고 하는 발언 때문에 부산을 포함한 영남 일부에서는 견제 심리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분석하시는 뭐 거군요. 특별 특정인의 그런 발언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그런 압승 분위기에 대한 보도가 좀 많이 이어진 측면이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퇴했습니다. 성추행으로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사퇴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또 부산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피해자와 또 피해자 가족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 당에서는 신속하게 이제 윤리심판원 열어서 아마 제명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이 부산시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을 함께 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전에도 오거돈 부산시장의 뭐 미투 의혹, 제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의혹이 제기됐었고 국감에서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했었고 오거돈 부산시장은 강력하게 일부 보도에 대해서 또는 일부 얘기들에 대해서 소송까지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부산 정가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나요? 그런데 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아침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뭐 저희가 사전에 좀 알기는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좀 이른 감이 없잖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운 일인데 어떤 정치적으로 이제 향후에 또 부산시 시정 공백이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면 내년 4월 7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보궐선거에 광역단체장, 부산시장 선거도 들어가는데 저희 후배 기자 한 명이 예전에 얘기하기로 김혜영 의원께서는 향후에 부산시장을 목표로 삼았다. 표심반장이 얘기한 겁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제가 별 한 기획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무슨 먼저 얘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없었던 것 같은데. 부산의 단체장들이 보면 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예. 부산의 젊음과 역동성 제대로 좀 표출을 못한다. 그래서 좀 젊은 리더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기자들이 그러면 저쪽 야당에도 김세현 의원이 있고 여당에도 좀 계시니까 두 분이 붙어서 한번 부산시장 선거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저를 특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 김혜영 의원의 발언이 기대나 발언이 아니고 기자들끼리 뇌피셜로 그려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자님 체크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기자들의 뇌피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 그 당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 이런 뭐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뭐 그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예. 뭐 지금으로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저희 인터뷰 내용으로 김혜영 의원 차기 부산시장 도전 뭐 이런 기사가 나가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묻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김혜영 의원 이게 개인적인 네.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20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뭐 여야를 떠난 예. 소신파로 꼽히시지 않습니까? 그 민희상 회장 아들 석균 씨가 출마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조국 사태 때도 그렇고 여당 지도부지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또 해명을 요구하기도 하셨었는데 그때 항의를 좀 많이 받으셨죠? 예, 보통 이제 그런 발언들을 하고 나면은 뭐 수천 통의 이제 전화와 문자가 보통 옵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도 오고 저희 사무실로도 많이 와서 우리 보좌진들에게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고생이 많았고 또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런데 뭐 전혀 후회는 없고요. 이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진영 논리보다는 또 양심에 따라서 국민들의 평균적인 눈높이에서 또 필요한 때 발언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 이 당의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가능하면은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은데
또 당의 가장 젊은 의원이고 청년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안 할 수 또 없기에 또 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부장한테 싫은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예. 네, 김혜영 의원께서 이제 낙선되시고 첫 최고위에서 99명, 99명이 이제 찬성을 하더라도 예.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아니오할 수 있는 한 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21대 후배 후배죠. 예. 이제 후배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한 건데 사실 뭐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네, 말씀하셨겠지만 쉽지가 않은데 좀 후회는 아까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뭐 지도부의 이 지도부 가운데 한 명으로서 좀 지도부 내에서의 견제나 좀 그런 건 의식되는 부분이 없었는지. 사실은 저희가 당 대표가 있고 또 최고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최고위원이 그 당 대표 의견에 예만 할 것 같으면은 최고위원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당 대표 혼자서 당을 이제 이끌어도 되는 부분인데 최고위원이라는 이런 직책을 별도로 만들고 또 당원들이 선출을 할 때는 물론 우리 당 대표라든지 또 지도부의 의견에 최대한 협조할 때는 하지만은 또 방향이 좀 잘못되었을 때 또 우리 일부 당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사도 대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다른 의견도 개진하라는 의미에서 또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싫은 소리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총선 끝나고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또 언급을 하셨고,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거에는 아니오라고 해야 되고 주류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침묵할 게 아니라 더 강하게 견제해야 한다. 이런 소신 발언들을 이어가고 계신데 예.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소신 발언이 나오는 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다만 이제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왜 딴소리 하냐라고 하면서 조금 뭐 등을 돌린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예,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이제 지지자분들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권리 당원이 한 80만 분 정도가 되는데 이 당원들도 사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또 주류와 다른 20-30%의 의견을 가진 또 그런 당원들도 분명히 보통 존재를 하고요. 때문에 이 건강한 정당이라면은 또 이런 분들의 의사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목소리가 있어야지 또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좀 더 건강하고 생명력이 높으려면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당 지지율 유지에 또 당의 생명력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총선,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됐을 때 당시가 더 어려운 선거였는데 당시에는 당선이 됐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때보다는 지역구 측면에서는 상황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었는데 안 된 부분은 앞서 이제 신혜원 반장이 지적한 대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소신 발언 때문에 등을 돌렸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정치적인 해석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저희 그 발언들로 인해서 또 우리 적극적인 지지자분들 중에 또 일부가 좀 섭섭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다 예. 하더라도 뭐 제 생각에는 뭐 이번 총선에서는 또 그 대의의 차원에서 저를 지시를 많이 또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낙선의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부족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연하게도 소신파로 분류됐던 금태섭 의원이 아예 낙천을 했고요. 우리 예. 김혜영 최고위원은 낙선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소신 발언들을 할 만한 분들은 있을까요? 20대 국회에서 또 그러한 발언들을 많이 해주신 분들이 뭐 박용진 의원, 예. 조홍천 의원 이런 분들도 지금 21대 다시 지금 의정 활동을 이어가시고요. 그 외에도 이번에 많은 초선 의원들이 이제 들어오셨는데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초선이든 다선이든 다 똑같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 꼭 선수에 주눅들 필요 없이 우리 초선들이 좀 과감하게 본인들의 좀 소신을 이렇게 밝혀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 당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5월 말까지 임기고요. 예. 그다음 일이 없어지는데 어떤 계획은 어떻나요? 예, 먼저 또 저희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역위원장으로서 우리 부산 지역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시민들께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제가 변호사인데 또 공익 활동도 좀 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4년간 의정 활동하면서 예. 이게 서울 부산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사실은 제대로 좀 이렇게 돌보지 못했는데 아직 아이들이 다 어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좀 시간을 좀 보내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김혜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